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64세에 재혼한 73세 남편 태수 씨였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수진아, 오늘도 예뻐. 이런 말 들으면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받다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깐만, 이리 와봐. 밥 먹다 말고도, 요리하다 말고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우리 나이에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한번 거절했더니 화를 내시고 다른 방에서 혼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에서 발견한 빨간색 팬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태수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수진아, 아직도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다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태수 씨, 조금 쉬었다가. 수진아,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아직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결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태수 씨가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회사 임원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어. 같이 가자.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회장님의 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자랑스러운 아내인데. 그렇게 해서 벤츠 뒷좌석에 앉아 회사로 향했어요. 박 기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저희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수진아, 아직도 너무 예뻐. 정말 내가 복 받았어. 그러시며 제 다리를 살짝 만지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깨에 팔을 두르시면서 귀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깝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뜻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수 씨가 박 기사님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손짓으로요. 박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건가요? 잠깐 들릴 곳이 있어. 도착한 곳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공사가 중단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박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멀리 가버리셨어요. 태수 씨,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아, 우리 잠깐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수 씨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여기서요? 박 기사님이 보는데. 괜찮아. 저 멀리 가 있어. 그렇게 차 안에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가는 길에 잠깐, 임원 미팅 전에 시간 있으니까.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멈추고 박 기사님은 멀리 가 있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의심보다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태수 씨가 나타나세요. 수진아,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그러시면서 뒤에서 안아주시는 건 좋았는데 태수 씨, 아침 준비해야 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매일 아침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더 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드세요 하면서 앞치마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수진아, 앞치마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 태수 씨, 밥이 식어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그러시면서 제 손목을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지금이요. 밥 먹다 말고요. 응, 지금.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매일, 정말 매일 반복되니까 지치기 시작했어요. 요리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안아주시고 수진아,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예뻐. 태수 씨, 불 켜놓고 있는데. 괜찮아. 잠깐만이니까. 그렇게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정말 위험했어요. 아침에 차에서 한 번,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서 또 한 번. 하루에 3번씩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하시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늦게 만났으니까 더 간절한 거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언제 또 그런 요구를 하실지 몰라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또 오시는 건 아닐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시장을 보러 다녀와서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수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요. 이제 저녁만 차리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안아주시면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수진아, 아, 또구나 싶었어요.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태수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저녁 먹고 났어. 그랬더니 태수 씨 표정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아,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곤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었어. 힘들어. 그럼 내가 뭐야?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화를 내시면서 다른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태수 씨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저녁을 차렸는데 태수 씨는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태수 씨, 저녁 드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길래 걱정이 되어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태수 씨가 혼자서 그런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놀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쳐다보시면서 당당하게 수진아, 들어와. 태수 씨.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아내를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시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사랑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는 태수 씨가 맞나?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은 어색하게 지냈어요. 태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셨고,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같이 가자. 며칠간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부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다시 벤츠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어색하게 행동했나 봐요. 태수 씨 말씀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수진아, 오늘 왜 이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수 씨가 박 기사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기사, 차 세워. 네, 회장님. 잠깐 볼 일이 있어. 차가 서자마자 태수 씨가 문을 열고 내리시더라고요. 수진아, 먼저 회사에 가 있어. 나는 볼일 보고 갈게.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박 기사님이 저를 회사로 데려다 주시는 길. 차 안에는 박 기사님과 저만 남았어요. 평소에는 박 기사님과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혹시 힘드시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제가 회장님을 30년 동안 모셨습니다. 30년이요? 전 사모님 때부터 모셨어요. 전 사모님, 전 사모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세히는. 박 기사님이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회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젊은 아가씨부터 유부녀까지. 이 차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차 청소하다가 여자분들 속옷을 여러 번 주워서 버렸어요. 이 차에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사모님께서도 처음엔 모르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셨죠. 회장님이 외도를 하신다는 걸. 그래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박 기사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박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미팅 시간이 다가와서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박 기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오해인 걸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나니까 태수 씨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신규 사업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 같이 가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차에 탔어요. 박 기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수진아,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고마워요. 평소처럼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문득 발밑이 뭔가 이상했어요. 발가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슬쩍 내려다봤는데 세상에 빨간색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제 발밑에 차 바닥에 빨간색 속옷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내 건가? 아니에요. 전 빨간색 속옷을 입지 않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수 씨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몰래 발로 그 빨간 팬티를 박 기사님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으로 하면 태수 씨가 볼 수 있으니까 발끝으로 조심조심.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박 기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차 청소하다가 여자분들 속옷을 여러 번 주워서 버렸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차에서 태수 씨가 다른 여자와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니에요, 조금 멀미가. 그래, 창문 좀 열어줄까?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빨간 팬티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언제 있었던 일일까? 며칠 전? 일주일 전? 나랑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태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계속 그 빨간 팬티 생각만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에서 밥하고 있을 때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수 씨가 평소처럼 다가오셨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수진아, 오늘은 좀 처음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아니, 피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살인지 감기인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병원 가볼까? 태수 씨가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 싫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라고? 아픈데 혼자 있겠다고? 네, 좀 쉬고 싶어요. 태수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나가주셨어요. 이틀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수 씨가 몇 번 들어와서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계속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빨간 팬티가 보이고 박 기사님의 말씀이 들리고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전 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무서웠어요. 둘째 날 저녁 태수 씨가 또 들어오셨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일어나. 이틀째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말해봐.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서 태수 씨를 봤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20년 전에도 사랑 때문에 일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제 존재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 같았어요. 태수 씨, 응, 말해봐. 이혼하고 싶어요. 태수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아,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태수 씨가 침대에 앉으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요? 하지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치욕스러웠거든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 우리가? 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알겠어. 너무 의외였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자. 이혼하자. 정말요? 응.
억지로 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나는 그저 그런 존재였구나. 결혼 생활 2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태수 씨가 정말 쿨하게 해주셨거든요. 재산 분할도 해주시고 당분간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의 재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받은 돈 중 일부는 아들을 위해 저축해 놓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거나 사업할 때 도움이 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 생겨서 기뻤어요. 수진아, 앞으로 잘 살아. 태수 씨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66세에 다시 혼자가 됐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해? 며칠간 멍하니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윤희가 떠올랐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야, 나야. 수진이야.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잘 살고 있지? 응. 그런데 윤희야, 혹시 일할 곳 없을까? 일? 왜? 무슨 일 있어? 이혼했어. 뭐? 정말? 그렇게 해서 윤희 소개로 작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저녁 공부했어요.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규정들도 많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수진 씨 정말 실력자시네요. 젊은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많이 모자랍니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나이는 66세가 됐지만 젊었을 때의 그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고객들 성향도 달라졌고 그래서 퇴근 후에는 공부를 했어요. 66세에 공부라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니까 실적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1등은 아니어도 상위권에는 들었어요. 수진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라니. 사장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저녁에 원룸에 돌아가서 혼자 컵라면을 먹을 때면 이상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편안했거든요. 작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제 것이었고 아무도 갑자기 뒤에서 앉지도 않고 밥 먹다 말고 어디로 끌고 가지도 않고 제가 원할 때 쉬고 제가 원할 때 일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 관련 상담 봉사 활동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봉사 활동이라니.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보험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20년 경력에 현재도 현업에 계시니까 최고의 조건이세요. 그렇게 주말마다 소비자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상담을 해드린 분이 60대 여성분이셨어요.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를 보니까 명백히 보험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거였어요. 이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에 그 여성분이 보험금을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진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젊었을 때는 돈을 위해서 보험을 팔았어요. 지금은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다루고 있어요. 66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경험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였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66세,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66세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 정말 행복해요. 혼자라서 외롭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해요. 늦은 나이에도 용기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자문해 봐야 해요. 차 안에서 발견한 빨간 팬티, 박 기사님의 고백, 그리고 전 사모님의 비극적인 결말.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태수 씨의 왕성한 성욕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한 사람의 욕망이었고, 저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거절했을 때 화를 내고 혼자서 당당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태수 씨가 너무도 쿨하게 받아들인 것도 이제 이해가 돼요. 저는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리요. 원룸에서 혼자 먹는 컵라면이 회장님 부인으로 먹던 호화로운 식사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자유니까요. 소비자원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그때 느끼는 보람이 태수 씨에게서 들었던 예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66세, 다시 시작한 인생. 아직 할 일이 많고, 도와줄 사람이 많고, 배울 것이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부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라, 바로 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엄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떠나세요. 66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더욱 가능합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며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화내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66세의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